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기로 했죠.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합니다. 참 유시민스러운 이름입니다. 명분도 양심도 체면도 다 버린 그런 비례정당. 이 추악함의 끝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 말을 갈아탔죠. 그동안 연대를 협의해오던 정치개혁연합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던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국본 주축의 시민을 위하여 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이 더불어시민당 역시 소수정당 연합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이 더불어시민당 측은 다른 정당의 비례정당 참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국 수호 측 주도 세력과 이들이 이미 지정한 특정 세력 외에는 다른 소수 정당들은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왔던 정치개혁연합은 8일날 민주당을 향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또 공당이 아니라 사적 집단이라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말을 갈아탄 것은 말로는 소수정당 연합이라고 합니다만은 민주당 7석 그것도 후순위 배치를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선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소정당들이 막상 주도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김이 먹히질 않았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플랫폼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군소정당 배려지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창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의 본색을 보니까요. 이 광우병과 조국수호가 본질입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의 모태가 시민을 위하여인데요. 한마디로 조국수호가 본질이고요. 광우병 같은 국민 선동 세력이 주축을 이룬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 교수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당시에 국민들한테 광우병 선동의 최일선에 섰던 인물이죠. 그는 당시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송송 구멍타기라는 구호를 이끌어냈죠. 심지어 그는 광우병 후진국인 미국의 쇠고기 기준은 결코 세계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시대의 사대주의적 발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표명한 적도 없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대표적인 친문학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옹호한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조국 전 장관의 퇴임 후에 개국본이 주도한 국민 퇴임식에 참석해가지고 당신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다 하는 내용의 헌사를 낭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더불어시민당이 합류한 군소정당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같은 7개로 모두 올해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급조된 단체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이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영임했는데요. 2013년에 사회봉사단체의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걸 보면 아직도 민주당이 조국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불어시민당의 인적 구성이 결국 조국 수호가 본질이라는 점에서 앞순위에 당연히 친조국 인사들이 여러 명 포함될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모체인 시민을 위하여의 주축 세력이 바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 그러니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조국 수호하는 운동 자체가 개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죠. 하여간 이 우희종 최백은 공동대표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일까지 시민사회의 비례후보 추천을 받겠다고 그랬는데요. 추천 자체가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의당의 빈자리를 촛불정신으로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참 말장난도 참 심하다 봅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세력을 주축으로 한 플랫폼과 연대할 경우에는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선거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치개혁연합 쪽 어른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하여를 이제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조국 소환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4월 총선에서 조국 대 반조국, 조국이냐 조국이 아니냐, 이 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다 보니까 정의당과 지난 이제 파트너였죠, 정치개혁연합이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비례유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출범을 바라보는 정의당의 마음 착잡하기만 합니다. 심상정 대표는 18일 관훈 토론회에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꼼수 정치에 정의당이 몸담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파트너로서 협상을 해왔던 정치개혁연합 측도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 그러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집권 여당 측에서 정치 공작적인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서 한없는 실망과 분노에도 선거연합 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그래도 한 자리 두 자리라도 좀 얻어볼까 해서 이 비례 정당인, 민주당이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렇게 뭐랄까 발을 한번 좀 담그고 싶다, 뭐 그런 의미겠죠. 또 하나 변수는 민생당입니다. 범여권 비례정당 참여에 대해서 민생당은 내부에서도 몸싸움까지 하는 격론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상 참여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이 민생당의 참여를 더불어시민당이 받아줄지, 이건 미지수입니다. 자칫 민생당은 헛문만 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민생당의 더불어시민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 우의정 공동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이 닫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생당은 자칫 집안 싸움까지 했으면서도 떡고물도 못 먹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참 정치판이 개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 마음, 참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요. 이 민주당이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급조 비례 유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 과정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치가 장난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주체가 된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열흘 전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이들하고 민주당이 맺은 협약을 보니까 소수 정당의 비례 압수음번을 배려하고 대통령 탄핵 시도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4월 국회에 조국 수호의 핵심 인사들을 원내로 진출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이들 세력을 주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 운동을 펼쳐가겠다, 이런 심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 선거법 개정을 하고 공수처법 밀어붙일 때 4+1이라는 그 협의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꼼수를 가지고 연동형 선거법을 강제 처리했는데요. 이젠 그 선거법 개정의 명분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추잡한 협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의리도 없고 양심도 체면도 다 버린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국민도 없고요. 문재인 탄핵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답게 이번 선거판을 개싸움으로 만들어버릴 요량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정치를 그렇게 희화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준에 그저 할 말을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17날 노무현 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 나와가지고요, 기왕 비례연합 정당을 만드는 건데 뭘 쭈뼛쭈뼛 하느냐, 불출마하거나
경선에 낙선한 의원 중에서 지역구 분들이 가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당하게 비례연합당의 의원을 보내라, 꽂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을 잡으러 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경찰차가 출동하는 건데 왜 숨겨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을 도둑으로 칭한 것이고요. 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을 경찰로 비유한 겁니다.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고요. 착각도 이런 분수가 없는 착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유시민의 수준이 애들도 아니고 서너 살 꼬마도 아니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시민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유시민 왈, 경찰차가 출동하는 건데 왜 숨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참 멍청한 질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진중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숨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경찰차가 아니라 도둑차니까 숨기는 것이라고 큼지막 글씨로 써보였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의석도둑질을 시도하고 있으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바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듯하다 그랬죠. 이웃집 사람이 도둑질에 자기보다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도둑질로 더 부자가 되겠다고 같이 훔치기로 하는 것이고 여기저기 공범을 모아서 물건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진중권은 특히 응징을 경찰이 해야지 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지 도둑놈 주제에 자기가 경찰이라고 우기는 것이 민주당의 매력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은 17일에도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를 택하면서 정당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비례위성정당 프로젝트는 이미 파탄이 났고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 내고 정도를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로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10+1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정치판을 그야말로 개싸움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동형 선거법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비례정당 당선자 결과는 쉽게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됐죠. 유권자 예측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당도 유성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소수정당 육성이라 그러면서 정치경 나팔을 불었던 민주당마저도 자신들이 그렇게도 비난하고 저주했던 유성정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선 이럴 거면 뭐하러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뽑을 거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법에서도 비례대표 당선 최하한선인 3% 룰이 있습니다. 그 3% 룰을 정한 것은 1인 정당 같은 소수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이름도 처음 들어본 정당들, 만들어진 지 불과 한두 달도 되지 않은 그런 정당들을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높은 순번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국회 입성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3% 룰은 왜 그대로 유지한 겁니까? 그것도 민주당은 자기 실력으로는 3% 문턱을 못 넘을 정당들을 민주당 지지율에다가 편성시켜가지고 당선시킨 다음에 국회가 개원되면 셀프 제명해가지고 각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정당이 최소 5개, 6개, 많게는 한 10개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국회에서 보여줬던 4+1 협의체를 넘어서가지고 21대 국회에서는요, 7+1, 10+1 협의체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런 1인 정당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대한민국 정치를 쥐락펴락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가 개판으로 되는 거죠. 이건 반민주적인 그야말로 개싸움 정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최악의 정치, 3류도 안 되는 4류, 5류의 정치를 민주라는 이름을 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미친 정치, 개싸움 정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